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첫 생방송이니까 주제 없이 그냥 소통으로 해보려고 켰습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랑 비용이 꽤 걸렸거든요. 목소리도 잘 들린다고 하고 감사합니다. 제 모습이 잘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켜볼게요. 하이하이. 잘 나오나요? 고맙습니다, 윤성재님. 싱크가 좀 잘 맞는지 테스트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안 나갔습니다. 보기 괜찮은가요, 화면? 목소리 볼륨은 어떠세요? 마이크가 좀 높아서 이상할 수도 있어요. 나름 테스트는 했는데 실제로 시청자분들이랑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필드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제목이 바뀌나? 시식은 하고 있으면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올린다고 해놓고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가드웨이 MCM5랑 V10F 이렇게 리뷰하는 영상을 아직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약간 완벽주의에 빠져들어가지고 영상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전동이를 타본 거는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탔던 것 중에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MCM5 가드웨이 거. 서울에 심야에 갈만한데요. 가실 목적을 말씀해 주셔야 좀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리라면 서울에 강남 말고는 딱히. 퇴근 중이시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14인치 맞을 거예요. 가드웨이 MCM5라고 14인치인데 정말 괜찮아요. 배터리 용량도 어마어마하고 속도는 48km까지 나와요. 시속. 제 리뷰는 하겠지만 단점은 그 리뷰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닥 딱히 없는 물건. 시언팡님 반갑습니다. 대리운전 힘드나요? 글쎄요, 저는 별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덕홍님 반갑습니다. 이지원님 반갑습니다. 신의도리님 제 지인 같은데 답변 안 하겠습니다. 영상이 안 보인다고요? 저 안 보이세요? 보여야 되는데. 대리운전에서 4시에 아빠가 들어오는데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무리하는 거죠. 4시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시면은 굉장히 무리하시는 거 맞죠? 힐러 추천드릴게요. 책임은 알아서 지시고. 안녕하세요. 옥자님, 김옥자님. 네, 저 나이 35입니다. 85년생이고요. 33이면 87년생 2살 차이네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선봉님 반갑습니다.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뀌려나 모르겠네. 제목 바뀌나 테스트 좀 한번 해볼게요. 가드웨이 MCM5 그리고 인모션 V10F 질문 받아요. 저 상도동 삽니다. 상도동. 바뀌나? 킹송 16S 제가 안 타봤는데요. 제 걸로 타본 적은 없고 잠깐 몰아봤어요. 그냥 기사님들 거 잠깐.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고주파음 같은 게 굉장히 커서 별로 저는 안 탈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스튜디오 만들 때 얼마 들었어요? 이거 카메라 장비까지 하면 몇백 들었죠? 근데 카메라 빼고 얘기해도 100만원 이상 든 것 같습니다. 조명, 마이크, 이 맥북 이거 치면 장난 아니네요. 1000만원도 되네요. 아무튼 꽤 들었습니다. 실방 자주 네, 처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저 신대방 상거리 6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디로 매입해야 하나요?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을 잘 아시는 부동산 업자랑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노량진 사시는군요. 에메랄드 타블리님 반갑습니다. 저 9호선 타러 노량진역 자주 이용합니다. 신이도리님, 네, 합리적 의심을 하다 보면 저분은 지인 같은데. 일 끝나고 대리하면 돈 많이 벌까요? 이게 돈을 많이 번다는 것도 개인적인 주관이 다르겠지만 글쎄요. 일반 서민 입장으로서는
대리록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 집 제가 모릅니다. 거기는 부동산 사업 요즘 경기 아시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안 좋아요. 휠 들고 버스 거부하시는 버스 기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태워주고 저는 거부당한 적은 없어요. 다 태워주긴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은 하고 원래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태워주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전동기구 같은 것들은 안에서 사고 날 위험이 있다 보니까 버스 운전기사 판단 하에 그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법적으로는 탈 수는 있는데 뭐 큰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버스 기사가 승객 안전을 위해서 위험성 있는 제품을 들고 타는 승객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아, 대구 사세요. 멀리 사시네요. 가장 운전하기 어렵던 차는 그 에쿠스 리무진 같은 차 있잖아요. 그 대형 긴 차 막 본네트 저기 있고 그 테일도 맨 뒤에 있고 센서가 다닥다닥 잘 되어 있어서 잘 올려주긴 해도 막상 제 시야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물기가 어렵더라고요. 대구 갔었죠. 네. 대구 이마트까지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님, 반갑습니다. 네, 테슬라 튜닝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알아보기 전에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캐리어보다는 작은 전동에도 많은데 더 큰 캐리어도 들고 타는데 왜 이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가 사고가 몇 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전동을 이거 조작 잘못해서 꺼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캐리어 기능을 못하니까 이렇게 눕혀놓거나 하면 되는데 그런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아무튼 안 꺼놓은 상태에서는 이게 막 튀어나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긴 합니다. 물론 킥보드는 부피 자체도 크고 각져가지고 많이 거부할 수 있겠지만 휠은 그나마 나아도 버스 기사님들이 거부하는 거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부당하면 어쩔 수 없죠. 휠 타고 다녀야지. 네, S600도 크긴 한데 그 리무진 붙어있는 옛날에 체어맨 리무진이냐 이런 것들 힘들어요. 주차할 때 너무 힘들어요. 골목 이렇게 차들 주차 다 되어 있는 그 좁은 골목 지나갈 때도 정말 힘들고 긴장 많이 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런 데는. 아, 살해 사고는 킥보드구나. 네, 워낙 휠 타는 사람들이 킥보드 타는 사람들에 비해서 적은 숫자긴 하죠. 그래서 킥보드에 다 포함을 시키니까. 교통비로 한 달에 20만원씩 쓰고서도 대리하시는 분 아니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휠을 타다가 차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차 판지 한 2달 되는 것 같아요. 2달 안 됐나? 아무튼 서울 사는 입장으로서 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렌트를 하던가 하면 될 것 같아서 휠을 타기로 했고, 차를 지금까지 렌트한 적도 없네요. 차를 탈 일이 없더라고요. 별로. 한 달에 20만원, 1년이면 240만원인데 충분히 아끼고도 남습니다. 휠 하나 사면. 단 사고 위험성은 커진다는 거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전동 휠이라는 게 위험해 보이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막상 탈 줄 아는 사람은 전동으로 가는 물건 중에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외발이다 보니까 되게 위험해 보이긴 한데 탈 줄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라 설명드리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단 그래도 걷는 것보단 위험하죠. 속도를 내고 싶은 욕심으로서 발생하는 사고, 이런 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도 이런 데서 도보로 다니시는 사람들한테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차도로 다니자니 차들한테 민폐이기도 하고, 추워서 껐는데 끄니까 덥네요. 에어컨. 네, 모든 문제는 욕심으로부터, 전 이거를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욕심으로부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이게 그 가능성, 확률 이러는 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사고 날 확률이 0.001%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고가 내가 나면 100%가 되는 거거든요. 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뭐든지요. 속도 안 내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저 본업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는 본업이 제 사업이겠죠. 가장 이제 제가 하는 일들 중에서 큰 비율,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이제 사업하는 거, 그게 본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 들이는 거는 의외로 대리운전이랑 유튜브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시간 할애하는 걸 따져봤을 때는. 근데 이제 생각은 그 사업하는데 몰두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앞으로 시간도 그쪽으로 많이 쏟을 예정이고요. 저 로지 프로그램 2개 사용하니까 하나당 15,000원, 한 달에 3만원 나갑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쵸, 이거 실시간 생방송 바뀌었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뀌어 있네요. 생방송 중에도 바뀌네. 가드웨이 MCM5 인모션 V10F 질문 받아요. 이 관련된 리뷰 영상을 아직도 만들고 있어서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완벽주의에 빠져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스니커즈 하나 먹을게요. 당 떨어지네요. 전동일이나 이런 거 궁금한 거 없으세요? MCM5가 출시한 지 몇 달 안 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판매하신 분이 타보라고 해가지고 한 2주 넘게 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로지 한 달에 고정비는 얼마나 드나요? 예전에는 이제 대리운전을 많이 할 때 당시 하루에 3,500원에 한 달에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3만원, 도합 10만 5천원 정도는 기본으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건당 보험으로 바꿔가지고 지금은 대리를 운행을 안 해도 6만원이 나가고요. 하루에 1,000원씩,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료 3만원, 6만원이 나가고 건당 856원씩 나갑니다. 현재는요. 저 나이 85년생입니다. 18인치는 안 타봤어요. 근데 16인치도 무거운 거 생각하면 18인치는 더 무겁겠죠? V10F를 가장 추천하시나요?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V10F를 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발판이 커요. 그리고 외장 스피커가 빵빵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는 것도 추천을 받을 사람의 개인적인 용도에 따라서 알맞게 추천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한테는 V10F가 맞는데 외장 스피커 필요 없고 발판 큰 거 별로이다 하는 사람은 굳이 V10F 별로죠.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그리고 캐리어 기능도 다른 것들에 비하면 좀 부실하고, 건당 관리비 명목인가요? 보험료 명목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대리를 이제 로지로 타면은 건당 856원씩 나가고요. 탁송이 아마 2,200원씩 나갈 거예요. 건당. 그리고 기본으로 하루에 1,000원씩 나가고 한 달에 프로그램 사용료 2개 넣어서 3만원이죠. 퇴직이란 단어가 되게 애매하다고 봐요. 저는 퇴직은 죽으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먹방이요. MCM5 단점이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깐만요. 데이터가 이 PC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써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MCM5 단점. 말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전동일이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앞에 턱을 만나요. 보이세요? 이제 전동일이 앞에 턱을 만났을 때 이 턱의 높이가 조금이라도 높으면은 MCM5는 기체가 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굳이 높은 턱 갈 일은 없고, 갑자기 만나는 턱은 거의 없죠. 웬만하면 도로가 아주 그냥 거지같이 부셔진 데 아닌 이상은 그런 턱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MCM5 강력 추천은 드리지만 그거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분은 절대 타면 안 돼요. 이게 좀 기체가 낮아요. 바퀴로부터 별로 안 높아서 그런 턱 잘 걸려요. 외장 스피커. 네, 저 자주 그러고 다녀요. 요즘도 대리 뛰면서 그러고 다니죠. 죄송해요. 화면이 이게 제가 컨트롤을 안 했더니 꺼졌네요. 중간중간에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꺼지더라고요. 양해 바랍니다. 휠 자체가 완충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요, 그 기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해볼게요. 전동휠이 이렇게 있고 바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바퀴. 이게 기계. 이게 바퀴. 근데 요 높이가 낮아요. MCM5가. 이 높이, 길이가 이렇게 높이가 낮습니다. 그 V10F는 이게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웬만한 턱은 다 올라가죠. 이해되셨는지요? 그러기 어렵네요. 몸무게 많이 나가시면은, 그렇죠, 아마 100kg 되시는 분은 V10F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진 촬영하러 다닐 때는 제 가방 무게만 20kg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몸무게가 70kg인데 90kg의 사람이 된 상태로 전동이를 타잖아요. 그럼 게다가 우산도 큰 거 쓰면은, 우산 쓰고 뭐 비도 소나기 맞으면은 거의 100kg 무게를 하중한 상태에서 뭐 턱이나 이런 거 내려가면은 순간적으로 휠에 실리는 무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게 누적이 되면 고장이 날 것 같아요. 최대한 무게가 적은 사람이 유리하긴 하죠. 직업을 세봤더니 8개인데요 3개는 그냥 굳이 크게 활동 안 하고 건수가 들어올 때만 활동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님. MCM5 가격이 V10F보다 한 20% 저렴합니다. V10F보다 저렴한데 더 빨리 가고 더 가볍고
더 멀리 가는 건 아닐 거예요. V10F랑 비슷하거나 조금 덜 가거나. 화나는 경우가 있을 때 화를 컨트롤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많이 적용시켜요, 저한테. 네, 신이도리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마음 컨트롤, 이게 제일 어렵죠. 저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인간인 이상 어렵지만 네. 오르막길 문제 없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MCM이건 V10F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무슨 그 스키장 최상급? 그 정도 올라갈 일 거의 없잖아요. 거기는 자동차도 올라가기 힘든데 그 정도 언덕은 아마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V10F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공부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진님 반갑습니다. 가드웨이 코리아에서 구입하셨나요? 아니요. 저 구입한 게 아니라요. 저한테 V10F 판매하신 분이 한번 타보고 뭐 리뷰 좀 해달라. 그러니까 리뷰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달라 이게 아니라 본인한테 말씀을 해달라.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런 객관적으로 좀 알고 싶다라고 하셔서 2주 정도 타보고 보내드렸습니다. 지금은 아마 소풍님한테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요. 추천해 주시는 게 V10F MCM5인가요? 제가 전 기종을 타본 게 아니라서요. 제가 타본 것들 중에서는 이거 두 개 좋아요. 대시보드에 발 올리는 손님한테 가만히 있나요? 아, 그거 어쩔 수 없죠. 되게 불편하잖아요. 저도 대시보드 이렇게 팔 걸고 운전하는데 발 올리시면 제가 팔을 빼고 운전합니다. 굳이 마찰을 일으킬 필요 없다 생각해서. 랩넌트님께 협찬 받았나요? 협찬이라면 협찬일 수 있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수리비를 공짜로 해주셨어요. 제 거 V10F 한번 점검해 주신다고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수리할 게 좀 있었더라고요. 그거 그냥 해주셨어요. 고맙다고. 제가 V10F 계속 막 목적을 갖고 홍보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타니까 좋다 하니까 제 영상 보신 분들이 V10F를 많이 주문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고맙다고 수리비를 공짜로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랩넌트님.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아, 당 떨어지네요. 계속 미리 준비해놨어요. 이런 거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바나나. 제 얼굴을 초점을 잡아서 알아서 제 뒤로 가면은 저기가 더 흐려질걸요? 그죠? 팔걸이 말고 조수석에 앉아서 앞에 발 올리면 뭐라 해야 하지 않나요? 글쎄요. 뭐라 하는 게 맞다 생각하면 뭐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콜 받고 고객한테 갈 때 네이버 지도 앱 도보 검색으로 갑니다. 그 8가지 일이라는 게요. 전부 다 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할 때 하는 일들, 그리고 일이 들어오면은 그 일 들어온 거를 제가 하고 싶은 날짜에 맞춰서 하는, 전부 다 거의 프리랜서 격의 일이에요. 오더를 받고 그 스케줄 맞춰서 이동하는. 근데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피크 시즌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주말엔 약속을 안 잡죠. 그거 촬영하니까. MCM5 영상 만들려고 다 촬영해놨는데 영상을 여기다 틀어드릴게요. 키면 축구. 느리게 가는 거 자신 있습니다. 네, 느리게 가는 거 자신 있습니다. 이게 전동일은 느리게 가는 거 그게 진짜 고난도거든요. 물론 뭐 뒤로 가거나 한 발로 뒤로 가거나 그런 묘기 부리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근데 느리게 가는 기술은 필요하거든요. 전동일 탈 때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할 때는 천천히 가야 되니까. 공인중개사 준비 중인데 직업원으로 괜찮을까요? 그럼요, 괜찮죠. 손잡이 빼서 밀고 다니까 저항감이 심한가요? 여행용 캐리어 미는 거 정도로 생각할까요? 아니요, 이게 내가 그 전동일을 밀고 당기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만 기울면 지가 알아서 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전동일이라는 게. 저 디진다 돈가스 주시잖아요. 일반 돈가스 먹으면은 조그맣게 디진다 돈가스 시식용으로 주는 거, 그거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심하게 넘어진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제 전동일이 옛날에 타던 거 S2 그게 오작동을 일으켜서 출발하려고 속도를 확 냈는데 갑자기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앞으로 촥 미끄러졌죠. 대기비 안 주고 햄버거집 가서 주문하고. 그 대기비를 받는 게 유두리 있게 잘 말씀드리고 받아내야 되는데, 그 콜센터로부터 들은 사실인 게 실제로 대기가 15분 이상 발생하면 대기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 재시고 15분 정도 대기하면은 대기비 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안 준다 그러면은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게 10분에서 15분 정도 대기하는 걸 가지고 대기비 달라고 하는 것도 기사님의 역량이겠죠? 받아내는 게. 윤성재님 감사합니다. 네. 손잡이 부분이 직각이라 좀 불편하다 그러는데 아닌가요? MCM5가
맞아요. 약간 불편한 게 있어요. 손잡이 잡을 때 거기에. 손잡이가 불편한데 V10F보다는 편한 면도 있고 그래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닫고 할 수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V10F는 눌러서 이렇게 하고 전동이를 거꾸로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불편하긴 해요. 반갑습니다. 박범일님. 아, 휴대할 때 끌고 다닐 때도 전동이를 전원을 종료를 하면은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캐리어처럼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도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동일은 전원 킨 상태에서 이렇게는 끌고 다니는 게 가능한데 전원을 끄고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옆으로 떨어질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마도 전원을 끄면은 끌고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나선숙님. 반갑습니다. 전동일 탈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요? 솔직히 전동일 조작하는 방법은 금방 터득하거든요. 자전거 타는 거 배우듯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대응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응을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가고 있는 속도가 낮을 때겠죠. 빠르면은 대응할 수가 없을 상황이 많이 생기죠. 속도를 적게 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루트2님. 전원을 키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밖에 못 다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얘는 튀어나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V10F 100km 쓰시나요? 종류가 3종류던데 100km? 뭐 갈 수 있는 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V10F 종류가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3개나 돼요? 저 잘 모르는 내용이네요. 아, 자당구님. 저도 처음 하시는 분에게는 중고 사서 연습하고 새거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면 중고 사서 그거 계속 타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헨젤과 그레떼님. 반갑습니다. 헨젤과 그레떼. 아이디가 참. 아, 이거 보여드린다 그러놓고 계속 하네. 잠시만요. 아까 그 MCM5 관련된 영상을 여기 담아서 여기서 한번 켜볼게요. 아마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은 거는 V10일 거예요. V10F가 아니라 V10에서 V10F로 업그레이드, 배터리 성능 업그레이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팔님. 전동일은 하나만 탈 수 있게 되면 다른 제품도 어려움 없이 타게 되는 건가요? 약간의 적응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큰 무리 없습니다. 뭐 자동차 오토를 모다가 스틱을 모는 그런 경우는 없고, 같은 오토차 모는 거, 차 종이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뭐 엑셀 감, 브레이크 감 이거 조금만 익히면 되는 것처럼 전동일도 그 정도 같아요. 왜 토요일에 라이브를 하시나요? 내일 하려 그랬는데요. 내일은 저도 다른 분의 생방송을 봐야 돼서 되게 이기적이죠. 일요일에 꼭 라이브 하시는 분이 소풍님이랑 런업님인데 제가 그 두 분 라이브는 항상 보니까요. 아, V10F. 저 영상 보고 V10F 사신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얼마 전에는 수원에서 포매실동에서 수원역 지나가는데 V10F 타시는 분이 저 알아보시길래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분도 저 보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 그 전날에 배송받고 30분 연습하고 그 다음날 대리 뛰러 나오셨더라고요. 갖고 같이 가다가 속도 줄이면은 막 가다가 막 이러면서 막 넘어지려고 그러고 잡고 이러고 타고 계시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네, 실시간 방송 소풍님 하시잖아요. 일요일날 그거 봐야 되니까 오늘 켰습니다. 예, 저는 법인콜 잡고 나서 로지에 뜨잖아요. 상세 정보에 보면은 저 전화번호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고객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 전동일 기사이고 복장이 정장이 아닌데 괜찮겠어요? 라고 여쭤보고 괜찮다 그러면 가고 아니라 그러면 안 가고요. 근데 이제 상황실로 바로 연결될 때는 저 복장 안 됩니다 하고 바로 빼요. 웬만하면 그게 낫더라고요. 권익장님 거 다 저 대리기사 유튜브 다 봅니다. V10F 구입 가격은 함구하겠습니다. 이게 위안화랑 다 계속 관세 계속 변동해요.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화 가치가 지금 계속 떨어져서. 네, MCM5 다 먹을게요. 잠시만요. 아마 더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이 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170에 산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 그리고 제가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면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아마 꺼질 거예요. 카메라 배터리 전원 전기로 연결하는 배터리를 사서 꼽아 봤는데 정품이 아니라고 안 켜지더라고요. 최신 기종이라 그런가 봐요. 카메라가 옛날 거에는 되던데. 영상 한번 켜볼게요. 네, 맞아요. 300만원에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피하셔야 돼요. 네, 저 근익장님 것도 봅니다. 대리기사님들 유튜브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다 봅니다. 다.
원조는 소풍님이시죠. 전동일 원조라기보다는 전동일 타면서 대리하면서 유튜브 하는 사람이 소풍님이 원조입니다. 초반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카피캣, 아이풍. 심지어 그 닉네임까지 풍이라고. 참고로 풍이 제 이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아이풍이었어요, 항상. 자전거 타는 기사님도 보시나요? 그분 옛날에 영상 몇 개 올리다 안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닉네임을 알려주셔야 돼요, 누군지. 차량 운행 영상은 어떻게 촬영하나요? 아, 그거는 고객님이 뭐 바로 주무시거나 아니면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합니다. 그 지금 영상을 한번 프리미어 프로에 담아서 보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지훈님. 차량 운행 영상, 네, 그거는 허락을 맡아야 되죠. 미리 막 준비해놨어요. 네, 보통 4-5시간 잡니다. 많이 잘 때는 뭐 10시간, 12시간도 자요. 최고의 진상 영상 곧 올라갈 거예요. 경찰을 불렀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그 뒤로 지금 대리를 안 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뛰는 건 아니고요. 생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안 뛰게 됐는데 경찰 불렀어요. 네, 리얼 대리님 거도 봅니다. 아, 제가 이 영상은 아마 올릴 거예요. 실시간만 하고 지우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녹화를 또 컴퓨터 내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파일 저장해서 컷 편집 이런 거 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지금 라이브 입장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 되고요. 요즘 주치폭력 행사하는 손님도 간혹 있다고 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 폭력이 이렇게 행해진다면 뭐 제 탓을 해야 될까요? 대리운전을 선택한 저의 탓일 수도 있겠죠. 네, 확률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유재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맞아요. 최덕홍님, 최덕흥님이신가? 예. 리얼 대리님은 얼굴 공개를 안 하시고 계시죠. 아, 동전으로 대리비를 받으셨어요? 좀 그렇긴 하겠네요. 뭐 그런 일은 카운터에 계시거나 뭐 어쨌든 현금 재화를 받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긴 하죠. 대리하다 사고 난 적 2번 있습니다. 주차하다가 제 욕심 부려가지고 사고 낸 적 딱 2번 있어요. 그것도 대리 한 번 더 사고 나면은 3번 났던 거 한번 정리해가지고 올릴 예정이에요. 둘 다 뭐 보험 처리 안 했어요. 그냥 너무 짜잘한 사고라서 그 현금 주고 끝냈습니다. 카카오 한 달에 2만원 내는 거 2만 포인트 돌려주는 거 할 때는 했는데 5월달부터인가 안 했을 거예요. 그거를 그 뒤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22,000원 부가세까지 내고 2만 포인트 돌려받기, 그게 1월, 2월, 3월, 4월인가 했던 것 같아요. 5월달인가부터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2만원 되는 거. 직업 소개 영상, 아, 직업의 모든 것. 네. 제가 대표가 아닌데 대리운전 기사의 그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게 된 점 꼭 참고하고 보셔야 되는데. 아이고, 유재경님 와이프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리하다 전번 받으신 적 맞나요? 아, 그 남친 왔다 그냥 장난치신 거예요. 여성분이 3분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이게 젊은 남자 기사니까 농담식으로 이렇게 그분이 차주를 놀리는 거였죠. 야, 네 남자친구 같아 이러면서. 너 남자친구 그런 거 아니지?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둘이 되게 어색했어요. 차 몰고 갈 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말 계속 안 했어요. 반갑습니다. 네, 김진동님. 서포터즈? 그게 서포터즈랑은 다른 걸 텐데요. 2만원 하는 거는 하루에 2개씩 주고 단독 배정권, 그리고 제휴콜 탈 수 있게 해주는 그거잖아요. 프로 서비스죠. 서포터즈랑은 다른 개념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은 콜수가 많아요. 근데 거의 다 삥콜이에요. 아, 제 목소리가 좋다고요? 저는 제 목소리 되게 거슬리던데 고맙습니다. 카카오 서포터즈는 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내용 읽어보고 와, 이 미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왜냐면 저는 피크 시간에 바짝 벌고 그냥 끝내는 대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서포터즈는 거의 시급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대리운전하다가 여손님하고 결혼하신 분도 있다고요? 이게 남녀가 만날 수 있는 데는 어디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삥콜을 많이 타야겠네요. 네, 삥콜도 모이면은 돈이 되죠. 근데 이제 삥콜 많이 타면서 돈 되려면은 고객님을 잘 컨트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나기 직전에 차 바로 운행 시작할 수 있게끔 세팅을 이렇게 하게끔 전화로 잘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도착지로부터 다시 출발지까지 거리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이거는 뭐 빙콜뿐만이 아니라 모든 콜이 다 대부분 이렇죠. 투잡이면 어떤 조합이 가성비 좋을까요? 법인, 카카오, 로지, 카카오 등. 법인이 투잡으로 적합한가요? 제가 법인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거든요, 정보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 지금 전동을 관련해서 그 아까 MCM5 그 영상을 잠깐 한번 틀어볼게요. 이거를 여기서 그냥 트는 게 낫겠다. 근익장 형님이랑 가끔 한잔 하세요? 네, 저도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인천 단가 5,000원 하락이요. 근데 글쎄요, 요즘은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비슷할 거예요. 휴가철이 지금 2, 3주째 되고 있잖아요. 정말 최악이에요. 저 아마 월요일 저녁에 올라갈 영상이 똥콜만 3콜 탄 거거든요. 진짜 심각했어요. 로지 회사가 큰가 봐요. 부산에도 로지 있던데. 네, 아마 가장 큰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지 회사라기보다는 로지 소프트라는 프로그램 그 업체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회사들이 많은 거겠죠. 오늘 수원, 안산, 수원, 안양, 수원 많이 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던일님. 인천에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처음 코는 웬만하면 서울 쪽으로 나가야 하나요? 뭐 그런 강박관념 가지실 필요 없고요. 처음 하시는 거면 지도를 조금 파악을 해 두시고 그 상업지구로 웬만하면 상업지구랑 멀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를 이제 잡는 게 가장 유리할 거예요. 부산 로지 드라이버가 서울 가면 서울에서도 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수도권 기사잖아요. 부산 갔더니 안 뜨더라고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제가 로지 직원한테 연락을 했어요. 로지 직원이라기보단 제 회사 소속 담당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마 수도권 기사라고 안 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기사니까 부산 가면 저한테 콜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부산 기사면 아마 수도권 오면 안 보이지 않을까. 뇌피셜. MCM5 네, 죄송해요. 잠깐만요. 어제는 퇴근할 소풍님 편의점 커피 마시고 계신 거 봤네요. 평택에도 경유섬, 둔포까지. 둔포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전동의 V10F로 시작을 V10F로 하신다. 그 고가의 제품을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톡은 글쎄요, 카톡 아이디를 공개하긴 그렇고 제 채널 가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가면은 그걸 볼 수 있나? 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공개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 채널 들어오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인터넷 컴퓨터로 봤을 때요. 근데 아마 모바일도 비슷할 겁니다. 여기 동영상 재생 목록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정보 가면은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빠르게. 자, 제 채널 가시면요, 정보 탭이 있어요. 여기 정보 탭 가시면 이렇게 제가 설명 써놨는데 여기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고 연락하신 분들 은근히 많아요. 네, 던일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소풍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하셨어요. 아는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는 방법. 지금 저랑 같이 그 사업하는 그 친구도 대리 시작한 지 이제 몇 달 됐는데 여기저기 뚫어가면서 깨지면서 배우고 있어요. 이제 요즘엔 저보다 더 많이 잘 타요. 라이브 방송 벌써 2시 20분? 한 3시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카메라 컨디션 때문에 오래 하긴 어렵고, 물론 저도 제 컨디션 챙겨야 되니까요. 한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켰습니다. 다른 운전 일은 안 하시나요? 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은 해보고 싶긴 한데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대리운전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제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운수회사, 뭐 택시 같은 경우나 버스 같은 경우도 시험을 치러서 기사 자격이 생긴 뒤에 되는데 대리운전은 그게 다른 거에 비하면 현저히 낮잖아요. 진입장벽이. 그래서 하게 된 거죠. 킹송 18XL 어떤 제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미 주문하셨으면 그 제품의 사랑에 빠지셔서 잘 돌봐주고 조심히 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탁송은 주간에 하는 거죠? 낮 저녁에 대리 경우. 탁송은 주간에 많이 뜨죠. 저녁에도 뜨긴 뜹니다. 새벽에도. V10F 샀다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파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한테 이메일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보드님은 넘어져서 전동 킥보드를 일하신다니, 이거를 터득을 하면은 전동 킥보드 탈 생각을 보통 안 하시게 될 텐데 터득하기 전까지가 쉽지 않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커버님. 결혼 얘기는 함구하겠습니다. 버스는 하지 마세요. 버스 추천합니다.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하라는 사람도 있고.
저는 글쎄요, 기회가 된다면은 경험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 주 업으로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영상 한번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네, 저 85년생입니다. V10F 중고 제품도 추천하시나요? 제 거도 중고고요. 한 번만 그냥 박스 뜯으면 중고잖아요. 저는 중고 제품 웬만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제품이 누군가에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거는 감안해야겠지만, 저 운동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하고 싶은 운동은 이제 수영이죠, 수영. 어렸을 때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지금은 꾸준히 하는 운동은 딱히 없어요. 반갑습니다, 경호님. 이게 전동일 그 동호회도 은근히 있어요. 거기서 같이 라이딩 하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저는 그 전동 보드 있잖아요, 그 스케이트 보드, 거기에 전동 달린 거 가격만 200만원 넘는 거 사가지고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많이 다쳤어요. 진짜 다쳤습니다, 그거 탈 때. 저 몸 관리는 먹는 거 관리 잘합니다. 영양제 항상 챙겨 먹고, 지금도 먹으려고 여기 짠. 인코딩이 다 됐고, 지금 이거 영상 기다리는 분이 계셔서 잠깐만 틀어드릴게요. 지금 데스크탑에 제가 편집 중인 영상이 있긴 있는데 정돈이 안 돼가지고 그냥 새로 꺼냈거든요. 화면을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이제 제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인데요. 이게 지금 찍어 놓은 거예요. 제가 뭘 찍었냐면, 이거 이거 잘 보이세요? 이 정도 턱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방금 보신 거 영상, 이게 MCM5예요, 전동휠이. 저 정도 턱을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사람이 타면은 저 정도 턱도 못 올라갈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람이 올라타면은 못 올라가요, 이 정도 턱. 이게 부닥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게 되게 낮아요. 기체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 드릴 겁니다. 이게 낮다고. 부닥쳐요, 이게. 이해되시려나? 이게 사람 무게가 실리면은 이게 하중이 받쳐지니까 바퀴가 약간 더 찌그러지거든요. 그럼 이 턱 못 올라갑니다. 이 턱 절대 못 올라가요. 부서집니다, 여기. 무슨 댓글이 달렸나 궁금하네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아까 그 보여달라는 분 댓글이 없네. 대리 하루 안 나가도 로지에 돈 나가나요? 네, 저 돈 나갑니다. 전동보드가 전동휠보다 위험한가요? 전동으로 갈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장치, 기계들 중에 전동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동보드가 가장 위험하고요. 저 성대시장에서 봤어요, 준팡치님. 아는 척 해주시 그러셨어요. 반갑습니다, 해서파파님. 네, 자당구님. 이게 기체가 낮다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그 정도 턱은 V10F는 거뜬해요. 물론 빨리 가면은 이게 안 좋겠지만 기계에 무리가 가죠. 바퀴가 찌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면, 천천히 가면 저 정도 턱은 큰 무리 없어요. 그래서 MCM5는 저거 빼고는 저는 딱히 단점 없는 거라고 봐요. 웬만하면은 V10F보다 좋다고 봅니다. 작고 가볍고 V10F만큼 멀리 갈 수 있고 오래 타니까. 그리고 속도는 오히려 더 빠르고 굉장히 좋은데, 단 저거 딱 그 정도 단점. 근데 그게 거슬리면은 절대 타면 안 되는 제품. 로지에 돈 나가는 게요, 저는 지금 건당 보험으로 바꿨어요. 바꾸기 전에는 하루에 3,500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5,000원 15,000원, 프로그램 2개니까 3만원. 그래서 대략 10만 5천원씩 나가던 게 지금은 6만원 나가죠. 근데 이제 건당 타는 만큼 또 나가고. 같은 16인치면 고려를 충분하게 해봐야겠네요. MCM5는 14인치예요 작아요. 훨씬 작아요. 그래서 고객 차에 실을 때도 굉장히 편했어요. 단점 하나 더 있다. 이게 발판이 자석으로 붙긴 하는데 고객 차에 실었다가 꺼낼 때 이게 계속 펼쳐져 있어요. 막 걸리적거려, 꺼낼 때. 그것도 단점이긴 해요. 근데 물론 그로 인해서 장점은 폈다가 접기가 굉장히 편하죠. 발로도 되니까. 근데 이제 V10F는 발로 못해요. 이렇게 다 접혀 있으면 안 돼요. 조금 열어놔야 돼요, 그거.
킹송이 많이 언급되는데 타보긴 했어요. 그 기사님들 타는 거 잠깐 이렇게 발 얹어본 정도? 타서 한두 바퀴 돌아본 정도? 좋더라고요. 캐리어 기능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속도도 괜찮고 뭐 멀리 가는 것도 많이 가고 가격도 괜찮고. 근데 저는 안 타는 이유가 그 고주파음이 굉장히 거슬려요. VTNF도 나긴 해요. MCM5는 거의 안 난다고 보지만 되게 거슬려요. 킹송은 좀 커요. 그게. 얼라이언스, 저 상생 얼라이언스 씁니다. 정모는 글쎄요, 소풍님이 한번 여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 합고에다가 그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대리 유튜버 중에 또 2기잖아요 2019년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아마 소풍님이 정모 같은 거 하면은 거기에는 참석할 것 같아요. 당 떨어진다. 저 먹을 것 좀 먹을게요. 짠. 이거 예전에 별내 갔을 때 이건데, 별내 갔을 때 어떤 분이 저 사주셨는데, 대리기사분이 그때 한번 먹어보고 감동해가지고 박스채로 사다 놓고 집에서 먹어요. 네, MCM5 강추 드릴게요. 저는 V10F를 타는 이유가 발판이 더 넓고 스피커 그 정도. 그래서 발의 피로도는 확실히 V10F가 덜 가요. 네, MCM5는 좀 발판이 작고 그 사포 재질이에요. 그 바닥이 닿는 면적, 발판이고 발이면 여기 닿는 요 면적, 여기가 사포 재질이라서 안 미끄러지게 사포 재질인데, V10F는 고무 재질이거든요. 고무 재질이라 그래서 그런지 발바닥의 피로가 덜 합니다. 더 넓어서 발도 다 들어가고, V10F가 그게 좋긴 좋아요. MCM5는 좁고 딱딱해서 발의 피로도가 금방 쌓이긴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제가 전동 휠에 대해서는 아는 거는 지금 MCM5, V10F, 그리고 나인봇 S2랑 나인봇 E 있잖아요. 옛날 거 완전 초창기 제품 딱 그 4개 타봤어요. 전동 휠은 그 바퀴 2개짜리는 그냥 체험 용도로 타보고, 뭐 손잡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체험 용도로만 타보고, 전동 휠을 주력으로 4개 타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탄 2개, 요 2개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항상 추천을 드리죠. 제가 재경님 뭐 숙박업소 이렇게 뭐 펜션 이런 거 하시나봐요. 박범일님, 네, 참석 꼭 해주세요. 정모하면 휠도 챙겨가나요? 저희가 전동휠 이런 걸로 공동체가 있긴 하지만 제 컨텐츠 주제는 거의 다 대리기사다 보니까 아마 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 V10F가 회사가 망해서라기보다 한국 지사가 빠진 거예요. 한국에서 계속 수익이 안 나서 빠진 거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아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한국에서 철수를 했으니까 AS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도 판매자분한테 보내고 받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전동휠 비 맞아도 되나요? 네. V10F가 강력한 강점이 그거죠. 소나기를 맞아도 되긴 됩니다. 물에 잠기지만 않을 정도의 그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외국 사이트 많이 뒤져보고 알게 된 사실이에요. 잠기지만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잠기지만 않으면 될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도 빗길은 되는데 잠기면 안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큰 물엉덩이 이런 데는 피해서 가는 게 낫겠죠. 안녕하세요, 마석캠핑님. 혹시 그 마석 그분이신가요? 소풍님 구독하시다가 저 만나가지고 저도 구독해주시는 그 마석 고객님. 네, 18kg 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100kg 이상 무게도 견디지 않을까 싶어요. 100kg 무게 견딜 수 있는 게 있는지는 검색을 해봐야겠죠.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긴 해볼게요. 이게 전동휠이 정보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중국이나 이렇게 외국 영어권으로 나가야지 많이 나와요. 국내에서는 정보가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계시는구나. 저 제주도는 그 윤석주 TV 제가 구독하고 있거든요. 개그맨 윤석주님, 그분 보러 꼭 한번 갈 거거든요. 근데 남자 혼자 오면은 문전박대 할 거라는 농담을 하셔가지고 뭐 누굴 데리고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손상윤님. 제주도 가면은 유재경님도 뵈야겠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것도 제 관리를 안 했더니 멈춰버리네. 네, 실시간 방송이 처음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오직 건당 차감이 카카오처럼 금액별로 차이가 나나요?
로지 건당은요 카카오처럼 똑같이 20%가 나간 뒤에 이제 한 건당 이제 저는 856원을 추가로 내는 그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로지가 카카오보다 더 나갑니다. 비용은 무조건이요. 그래서 카카오만 타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만 하기에는 저는 많이 답답한 면이 있어서. 아, 동탄 사시는구나. 저 이 동탄 자주 갔었는데. 네, 게임세상님, 크게 사고 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심지어 전동일 때문에, 그러면은 두렵죠. 이게 뭐랄까,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미래는. 근데 만약에 제가 전동일 타다가 크게 사고가 나는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전동일 타던 분들도 안 타고 싶어지는 심리가 발동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변에서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가 폭발했다 그러면 비행기도 안 탈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게 있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주변의 영향이 굉장히 심한 거 아닐까 싶어요. 와, 94kg의 테슬라 16인치 가드레일 16인치. 저 취미요? 딱히 취미라고 하면 원래는 책을 좀 읽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한다고 책을 많이 못 읽고요. 지금 저 내일 책 모임 가야 되는데 이거 내일 책 모임 이거 갖고 토론하라고 하거든요. 이거 지금 밤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취미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스노보드, 웨이크보드. 이번 여름엔 빠지도 한 번 안 갔네요. 뭐라고 설명드릴 게 없네. 영화도 자주 보진 않고. 첨 같지 않아요? 어떤 게 첨 같지 않다고 하신 건지요? 아, 랩넌트님한테 V10F 구입 안 하면요 무상수리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거의 유상수리 해야 될 거예요. 그분이랑 대화를 좀 해보세요. 무상수리 혜택을 좀 많이 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보험은 건당이랑 한 달 선택 가능한가요? 네, 그 보험 로지 가입하는 그 본인 의뢰한 업체 상담원이랑 얘기를 해서 저는 건당으로 할 건데 얼마 정도 될까요? 뭐 그냥 한 달 전체 낼 건데 얼마 정도 하나요? 이런 거 상의해서 계산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됩니다. 근데 건당 안 받아주는 업체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이바카사탕님. 로지는 주소로만 확인하고 직접 본인이 앱 통해서 찾아보거나 고객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카카오처럼 지도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카카오는 이게 앱에 떴을 때 휴대폰상으로도 그냥 카카오 앱 내에서 지도 안 보인 상태 있잖아요. 거기서도 주소가 상세하거든요. 근데 로지는 상세하지 않아요. 되게 그냥 예를 들어 강남역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리고 뭐 풍납동 이렇게만 써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동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동이야? 예전에 제가 논현동 써 있길래 바로 콜 잡았는데 인천 논현동 갔잖아요. 논현동 가면 좋으니까. 제 머릿속엔 인천 논현동은 아예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당장 잡고 운행하는데 인천 논현동이더라고요. 카카오만으로는 서울에서만 해야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카카오만으로는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마 여러가지 이점이 많을 거예요. 멀리 가버리는 순간 카카오콜 수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그 비교 영상은 올렸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정왕동 갔을 때 카카오콜은 10km 이내에 3, 4개밖에 안 뜨는데 로지콜은 5km 이내에 수십 개가 있었어요. 정왕동에서요. 근데 서울은 거의 삐까 뜨거든요. 카카오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서울은. 아, 이거 읽고 자야 돼요. 그래도 내일 그 토론 하려면. 인생의 모토요? 제가 좋아하는 거 딱 글귀 2개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적어서 보여드려야지. 이거 좋아하고요. 이거랑 이거입니다. 실제로는 이거더라고요. 아무튼 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비는 웬만하면 티맵 사용하는데요. 카카오콜은 그냥 카카오 내비 켜요. 그거 안 하다가 그 예상가로 가는 거 한 2만 얼마짜리인데 15,000원으로 끝낸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무조건 카카오 내비 켜버려요. 잠 몇 시간, 보통 4-5시간 자고요. 많이 잘 때는 많이 자긴 합니다. 아, 정답은 없다. 네, 그건 좋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갑자기 질문들이 인생 목표 막 이상형 되게 무거운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요. 뭐 소개시켜 주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개통해서 영 나가서 콜 뜨는 거 지켜보다 오셨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동두천 복귀 오히려 양주 가는 거는 많긴 하거든요. 동두천 가는 거는 서울에서 많이 못 봤는데 양주까지는 수월하게 가실 거예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꺼려하는 콜이 양주 가는 콜인데 가격이 굉장히 높으면 가긴 하거든요. 저도 양주 두세 번 정도 가보긴 했어요. 둘 다 5만원 6만원 이렇게 받고 갔던 거죠. 주제를 알아라 분수를 알아. 출발지 말씀하시는 게 민장님 그 하루에 첫 콜 출발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두 번째 콜 시작 출발지가 또 출발지가 되고 두 번째 콜의 도착지가 세 번째 콜의 출발지가 되고 거의 그런 식이니까. 개인 셔틀 같은 경우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셔틀이. 근데 많이들 운행하더라고요. 어찌 알고 탄다는 거는 기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분들한테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여기 셔틀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웬만하면 다 알려주세요. 웬만하면. 근데 저는 셔틀을 제가 꺼려해요. 그 전동을 갖고 타고 내리는 것도 불편하고 셔틀 타면은 여기저기 노선대로 막 들렸다 가니까 시간을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택시 셔틀을 타죠. 네, 자당구님 맞아요. 그 불법이래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멀리 갔던 곳은요 창원이겠죠. 근데 그거 완전 핵동콜이었어요. 창원에 찍고 오는 건데 14만원인가 15만원? 완전 그냥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 콜이긴 했습니다. 6시 반 출발? 그러니까 아침에 밤 샌 상태에서 그거 하나 타고 돈을 좀 더 벌어보자 생각으로 잡았는데 개념이 없었어요. 실은 창원이라는 글자를 보고 착각을 했어요. 충주나 뭐 청주? 요런 정도 갔다 오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잡았던 콜인데 알고 봤더니 창원이더라고요. 부산이죠 뭐. 제일 짧은 곳은 저희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성대시장 주차장이죠. 거기서 장승배기역 가기 전에 주택단지였는데 1.1km 운행하고 15,000원짜리 카카오 예상콜. 운행을 뭐 3분 했나요? 굉장히 짧은 콜. 아 휠러가 지나가길래 제가 아닌가. 저로 오해받는 분들이 좀 있나봐요 요즘. 저번에도 저 어디서 봤다는 식으로. 나 아닌데 운행도 안 했는데. 김진동님 그 여성분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소리로 깨워야 돼요. 그 괜히 건드렸다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소리로 깨우세요. 소리로. 저는 웬만하면은 제 목소리로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차 스피커를 블루투스로 제 휴대폰 연결해가지고 노래를 빵 하게 딱 한 번 해봤어요. 네, 장로얄 패밀리님 반갑습니다. 로지 개통하여 2주째 콜 뜨는 것만 보고 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그 로지 개통하실 때 어떤 보험으로 가입하셨는지 보셔야 될 거예요. 그 건당 보험으로 가입하셔도 하루에 나가는 관리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은 저를 예로 드릴게요. 여기다 쓸게요. 예. 여기다 써드릴게. 자, 여기에는 이제 건당 856원. 이 3만원이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이게 두 개니까 3만원, 하나당 15,000원이거든요 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해도 안 해도 하루에 1,000원씩은 무조건 나가고 한 달에 3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예전에는 일을 해도 안 해도 하루에 3,500원씩 한 달에 또 3만원 추가로 나갔었죠. 근데 이전보다 대리 일하는 건수가 적어져가지고 이걸 바꿨어요. 하루에 3건 이상 매일 탄다면은 이게 낫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한 달에 86콜 넘게 탄다 그러면 이게 낫고요. 한 달에 86콜까지 못할 것 같다 그럼 이게 낫습니다. 계산 다 때려본 거예요 제가. 자, 정리가 되셨나요? 아이고, 탄천자전거길 거기 길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다리 밑에 중간중간에 춤추거나 뭐 축구 풋살 할 정도 공간이나 뭐 게이트볼 치는 공간도 있고. 아이고, 다치셨다니 유감입니다. 최중열님, 제가 V10F를 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발판이 넓고 고무라서 발의 피로도가 낮고 그리고 스피커 스피커 때문에 V10F 너무 좋아합니다. 손님이 계좌 입금해준다고 먹튀당한 적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항상 확인하고 다 받고 헤어집니다. 현금 받거나 계좌 이체할 때는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무조건. 저 본다고 긍정 에너지가 얻어질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석캠핑님. 아까 제가 인사드렸는데 마석캠핑님 그분 맞으시죠? 저 2번 정도, 2번이죠 2번 대리 제가 해드렸던 분. 제또님 하이루.
반갑습니다. 경남은 트리콜이 많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부산에 있을 때는 그 카카오 예상 단가 있잖아요. 노란색. 그게 10,000원부터 출발하는 걸 보고 놀라긴 했어요. 서울은 수도권 쪽은 15,000원 출발이지만 그 미터기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쪽 부산 쪽은 10,000원부터 출발이구나 하고 그때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대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12,000원 출발이더라고요. 처음 알게 된 거였어요. 부산 1.2예요? 그럼 어디선가 10,000원 출발인가 본 것 같은데. 그렇군요. 10,000원 출발, 제가 착각했나봐요. 다른 데 어딘가 있었어요. 네네네. 10,000원 출발이 어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수도권은 15,000원인데 다른 데는 15,000원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경남 10,000원 출발. 제가 창원 쪽 가서 봤었나 그랬었나. 아무튼 네, 10,000원 출발도 있고 12,000원 출발도 있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네, 부산은 카카오콜 안 뜨더라고요. 별로. 제가 그때 부산을 갈 때 부산콜도 타보고 싶어서 아이콘도 깔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이콘마저도 수도권 기사로 가입이 돼서 콜이 안 뜨더라고요. 제가 대리를 부르고 숙소로 갔죠 그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얍. 맛있습니다. 얍. V10F 침수되셨어요? 아이고, 물 웅덩이 큰 거 지나가면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아이고, 아이폰 침수에 노트5 침수에 수영장에 빠지셨어요? 휠 타고? 어떻게 그런 일을. 그리고 V10F 방수 잘 된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함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랩넌트님도 그런 얘기 자제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웬만하면 비 오는 날 타지 마세요. 전동을. 저는 고장 나도 그거 수리비 낼 감당을 하고 타는 거긴 합니다. 노정기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되게 엉뚱한 매력을 가지신 노정기님. 그쵸. 그런 물에 잠길 정도로 들어가면은 아마 침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V10F에 대해서 V10F 방수 기능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잠기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를 결론을 냈습니다. 스스로. 아마 수영장 빠지는 느낌 정도로 갔다면 잠겼다는 거잖아요. 차가 잠긴 것처럼. 그래서 침수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노정기님 인기가 많으세요. 여기저기서. 방송 이게 준비를 제가 많이 했는데도 많이 부족하네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노정기님 보이세요? 저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 중 뜨죠? 구독자 느는 게 저랑 비슷하세요. 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노정기님. 오. 야! 웃겨. 오케이. 잘 보고 있습니다. 노정기님. 북광장이세요 지금? 거기 북광장에서 바로 서로 올라오는 게 낫지 않나? 정기님도 수원 쪽이시지. 네, 뭐 다른 거 저 수익 공개를 한 적이 없네요 저는. 이거 또 꺼지기 전에 리모컨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카메라.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제가 85년생이니까 그때부터 컴퓨터가 개발되고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페르시아 왕자 그때부터 노정희님 감사합니다. 소프님 방송에서도 거의 큰손이신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노정희님 제 방송 첫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기님. 네. 장로의 패밀리님, 제가 컴퓨터를 어려서 페르시아 왕자 그 흑백 화면에서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컴퓨터를 스스로 터득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잘 다루게 됐어요. 결론, 게임 때문에 컴퓨터를 잘 다루게 됐다. 그래서 요즘에 뭐 게임 때문에 게임 뭐 질병화 시킨다고 뭐 게임 중독세 걷는다 이런 얘기 들리면은 되게 안타깝긴 해요. 목소리가 학부모들이 되게 크잖아요. 이해는 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를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되게 싫어했거든요. 게임하는 거. 저 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그 덕분에 이렇게 컴퓨터를 잘 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회사 입사해서 돈도 벌어왔고 지금도 컴퓨터 이렇게 다루는 거 아니면 제가 이런 것도 잘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컴퓨터공학 전공이 아니죠. 통계학과 전공했고요. 통계에 나와서 통계 프로그램 같은 거 해서 코딩 할 줄 알고 그래요. 세스 코리아 거기서 자격증 따가지고 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좀 다룰 줄 알고 그를 통해서도 돈을 벌어왔고 지금도 그걸로 벌 수 있죠. 통계 상담 같은 거 하면 논문 그 통계 부분 작성해 주는 거 그런 걸로 그 제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기도 한데 그거는 의뢰를 받으면은 그냥 엑셀 통계 프로그램 이런 거 해서 자료 통계 그래프 뭐 해설 이런 거 써서 통계 부분 작성해서 보내주면 이제 돈 받고 그런 일도 할 줄 알아요. 네, 근데 통계학과 쪽 학우들은 세스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약간 그렇긴 하죠. 교수님들이랑. 근데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은 사스라고 하세요. 사스. 의학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통계가. 거기는 거의 SPSS를 다루지만 그 안에서도 통계 공부 좀 깊게 하신 분들은 교수님들이 그 교수하면서 의사 하시는 분들은 세스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사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대부분 게임 때문에 컴퓨터 잘하게 되죠. 맞아요. 저는 물론 게임을 너무 빠지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근데 저는 너무 빠졌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컴퓨터 PC 게임을 잘 하려면 컴퓨터를 다룰 줄 알게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그것도 관심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게임만 좋아하고 컴퓨터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 윈도우 많이 깔아주고 그랬어요. 어릴 때 윈도우 깔러 다니고 막 맞아요. 플스 게임 하던 친구들이 이러 잘하죠. 지금도 특히 영어는 당연하겠지만 지금도 플스 게임 같은 경우는 한글 패치가 안 된 거 많잖아요. V10F 킹송 고민 중입니다. 추천 좀 부탁드려요. 윤태호님의 성향 그리고 취향 그리고 목적 용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킹송을 안 타는 이유가 고주파음이 거슬려서 그렇다고 V10F가 고주파음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데시벨이 다릅니다. 훨씬 낮아요. V10F가. 테슬라투님 감사합니다.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투님 감사합니다. 개인 방송국인가요? 집인가요? 집입니다. 집이에요. 집에 이렇게 세팅해놓고 조명 저기도 조명 있어요. 마이크 잠깐 치워볼게요. 보이시죠? 저기도 조명 달고 마이크 세팅하고 PC 노트북에 뭐 이렇게 모니터만 3개네요. 수익 솔직히 잘 안돼요. 하나 따내야지 뭐 돈이 들어오죠. 지금 저에게 꾸준한 수익은 대리랑 유튜브네요. 엄청 적긴 하지만요. V10F 저도 소풍님 방송 보고 V10F 산 거예요. 대리하면 인간관계 단절되는 느낌은 없나요? 사회생활하는 걸로 인정 못 받으니 제 고민입니다. 글쎄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대리를 심도 있게 깊게 하시면은 아침까지 타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밤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이런 인간관계는 자주 못하니까 아무래도 멀어지긴 하겠죠. 그렇게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분들하고는. 근데 저는 글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워낙 또 멈췄네. 계속 까먹네요 제가.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카메라 배터리 교체하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다 나갔네요. 이게 배터리에 전원선 달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연결해서 했었는데 뭐랄까 제가 카메라가 최신 기종이라 그런지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옛날 카메라에는 되긴 하던데 옛날 카메라는 이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안 돼가지고 화면이 지금 이제 좀 더 넓어졌죠. 화각이 이게 전체 화면 좋다. 이게 지금 세팅이 열심히 한 건데 안 돼가지고 오늘 일 안 했습니다. 본업이 따로 있어서 사회생활을 별도 저는 일하는 것 때문에 사람 만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적으로 사람 만나는 일이 많고. 대리하면서 괜찮았던 차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2013, 14년도 이후에 나온 차들은 거의 다 좋은 것 같아요. 돈 관리는 재테크 그냥 다 꼬라박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노정기님 일하셔야죠. 네, 일하세요.
전기차 테슬라 좋아하죠.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테슬라 샀을 것 같아요. 신선한 충격? 아 어떤 게 신선한 충격이었는지, 어떤 영상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방송인가요? 그냥 소통 방송입니다. 성규님 고맙습니다. 네, 소통 방송이에요. 킥보드 보통 3,40으로 달리시는데 외발일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지금 제가 제목에 달아놨던 가드웨이 MCM5 그게 속도가 48km까지 납니다. 시속 굉장하죠. V10F는 40까지 납니다. 근데 솔직히 그 정도 속도로는 앞에 벌어지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킥보드나 전동일이나 자전거나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V10F 브레이킹이요? 제동거리 말씀하시는 거면은 꽤 깁니다. 속도가 빠를 때는 꽤 많이 해야 돼요. 제동거리가 꽤 길어요. 이거는 V10F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동 장치가 그렇죠. 그리고 전동 장치가 급정거가 된다면은 사람이 크게 다쳐요. 바로 그냥 엎어질 거예요. 관성에 의해서. 외발휠 타시면서 영상 보는 거 좋아요. 아, 외발휠 타는 영상이 보기 좋다는 거겠죠? 네, 제똘TV님, 제동거리가 길긴 긴데 저도 만족을 합니다. 제동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더 급제동을 이렇게 탑재를 하면은 아마 사람이 다칠 거예요.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 전동보드가 위험하다는 게 그거예요.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 타보시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해, 전동보드. 네, 소진서님. 킥이랑 거의 같다 보면 되군요. 킥도 그 기계마다 다를 테고 전동휠도 기계마다 다를 텐데 아마 동두천에서 부동산의 아저씨 반갑습니다. 네, 김세환님, 아이풍님 덕분에 휠러 입문하는 동두천에서 부동산의 아저씨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과자를 좀 뜯어야겠다. 너무 크죠, 소리. 과자 뜯는 소리 좀 줄일게요. 네, 테슬라투님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전동에 손님이 불편해하시거나 거부하는 경우 좀 있나요? 웬만하면은 로지에는 그 거부 콜이 다 보이고요. 카카오에서 한번 경험이 있었던 게 콜 잡자마자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전동휠이나 뭐 킥보드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네, 저 전동휠 기사입니다 이랬더니 그럼 콜 취소할게요 라고 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취소한 적이 있어요. 만나기 전에 그렇게 됐던 경우 있고, 그리고 정말 가끔이지만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거기서 혹시 불편하시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 콜 취소하고 다른 휠 없는 분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시죠 라고 이렇게 운행 시작하고, 그런 경험 몇 번 있은 뒤로는 웬만하면은 저 전동휠 타고 가는데 괜찮냐고 여쭤보는 편이에요, 제가. 맞아요, 진선님. 새 차 뽑은 분은 싫어하죠. 차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은 차들 모시는 오너들은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씹는 거 자체를.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 부분은. 네, 로열 패밀리 반갑습니다. 로열 패밀리님, 네, 잘 자요. 갈비맛 1+1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치킨 1+1 맛있어요. 그리고 1+1이 아마 밤 9시인가 10시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치킨이 조각이 다 있잖아요. 가슴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KFC에서 알바 했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KFC는 9조각이에요. 앞가슴살 하나에 이렇게 윙, 립, 드럼,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각 2개씩, 그러니까 가슴살, 날개살, 다리살, 허벅지살 이게 각 2개씩 하고 앞가슴살 요거까지 해서 9개거든요, 조각이. 그 중에서 아까 갈비 맛 치킨은 허벅지살이랑 다리살만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자주 먹습니다. 허벅지살이랑 다리살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휠 4년차인데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다 위험합니다. 걸어가다가도 치면 죽는 게 사람인데 차 안에 있어도 위험한데. 물론 휠이 더 위험하긴 하죠. 근데 속도 안 내면은 저는 피차 일반이라고 봅니다. 컨트롤 하는 거랑 주변 상황 파악해서 빨리 대응하는 거, 그거만 잘하면은 뭐 걷는 거나 휠 타는 거나 거의 피차 일반이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저는. 킥보드 타봤죠. 네,
타봤는데 휴대성이랑 뭐 바퀴 작아서 그 승차감 안 좋은 거 그거 말고는 킥보드도 괜찮죠. 속도 컷? 어떤 속도 컷 말씀하시는 거죠? 가다가 갑자기 전원 컷 말씀하시는 건가? 속도 컷은 저도 처음 보는 단어라서. 한 달 기준 스틱 차량 대략 몇 번. 이게 한 달 기준으로 하면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 달에 콜을 많이 운행했었을 때는 뭐 150콜 넘게 탈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한 달에 80콜도 안 타는 것 같아요. 100콜 기준으로 스틱 차량이 한 5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 5대? 은근히 있습니다, 은근히. 안녕하세요, 오세훈님. 반갑습니다. 속도 컷은 속도 리밋? 잘 모르겠네요. 대리하기에 킥보드가 전동휠보다 위험하다고 봐야겠죠? 뭐가 더 위험한지는 저도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킥보드보다는 전동휠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바퀴 그 휠 인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로 봤을 때요. 물론 킥보드는 손잡이가 있긴 하지만 전동휠 탈 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손잡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트럭이 거의 다 스틱이죠. 네, 그 속도 컷이 그 전원 컷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예를 들어 최고 속도가 30km 정도 나는 전동휠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설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30km 이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게끔 리밋을 걸어 놔져 있을 텐데 기본으로 그거를 임의로 올리는 거죠. 35km, 40km까지 갈 수 있게끔. 그러면은 이게 이 적당한 속도인 전동휠을 35, 40 밟아버리면 거기서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 바퀴를 이제 모터에 힘을 줘서 바퀴를 굴리는 시스템인데 부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과부하 걸리면서 전원을 탁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긴 하지만 저도 그 전원 컷을 당해봐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나인봇 S2 이거를 오랜만에 꺼내서 제 대리운전기사분 중에 저한테 강습 받으신 분 최근에 3번째 분 그분 가르칠 때 그분 따라가려고 그분 갑자기 속도 내니까 따라가려고 저도 갑자기 속도를 냈었어요. 나인봇 S2 탈 때. 근데 거기서 전원 컷이 됐었습니다. 한번. 저는 뭐 속도 리밋 건든 적도 없는데 이게 성능이 좋지 않은 전동휠이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엑셀을 팍 밟아버리니까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딱 전원이 차단되는 그런 게 발생해서 저도 다쳤죠 그때. V10F 지르고 현장에서 일주일 운행 중입니다. 잘하셨어요. 발판이 들린 느낌인데 발판 각도를 어찌 조절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거 그냥 이것저것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각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TS600 타다가 V10F. 네, 맞아요. 네. 이 전동휠이 너무 좋은 게 두 손이 자유롭다. 그리고 휴대성. 이거 말하면 뭐 말 아프죠. 이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우산 쓰고도 뭐 이거 저 우산 쓰고 카메라 두고 촬영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콜도 이렇게 보고 여기 달아놓고. 킥보드는 불가능하죠 거의. 물론 앞에다 폰 받쳐놓고는 있는데 휴대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확실히. 동탄역 푸르지오. 지금 2동탄에서 잡으신 거죠? 노정희님 이 시간에 2동탄에서 1동탄 가는 거면은 야 대단하시네요. 저는 2동탄 가면은 무조건 갑니다. 잠깐만, 북광장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동탄을 가면은요 그냥 북광장 가서 택트 타고 서울 가버려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한번 기다려본 적이 있는데 잡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기사가 많은 시간에 들어가니까. 거의 들어가면 12시, 1시 넘어서 들어가서 그런지 아마 11시쯤에 동탄을 가게 되면은 저도 콜대기 해서 좋은 콜 잡고 올라가거나 할 것 같은데 기사가 더 많아지는 시점에는 동탄은 나오기 힘들더라고요. 서울 콜 봐도 이게 순삭되니까. 어플에서 발판 각도 조절을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거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바꿔본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저도 잘 몰라요. 뭐 설정 가면은 발판 각도 조절 이런 게 메뉴는 있긴 하던데 건드려보질 않았습니다. 북광장에서 동탄역 가시는 거구나. 그 말만 동탄역 푸르지오고 저 멀리 뭐 오산 근처까지 가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앞꿈치를 내리려면 마이너스로 조절해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그쪽으로는.
네, 랩넌트님에게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분이 전문가잖아요. 동춘동 가셨구나. 동춘동이 아마 되게 제가 한번 켜봐야겠네요. 제가 잘 안 가는 지역이 인천이긴 한데. 동춘동. 송도 맞죠? 예, 맞아. 송도. 송도지 뭐. 동춘동이나 송도나 거기서 거기지. 힘찬병원 앞으로 고고. 맞아. 힘찬병원에서 저 예전에 용인 어디 가는 거 5만원짜리인가? 잡은 적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에 계신 분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부분은 제가 편집해서 올릴 거거든요. 제 스튜디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수익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포 구례동 다 죽는 대로 가셨네요. 근데 토요일이라서 가끔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집들이 끝나고 가는 가족들. 아파트 단지에서도 나오는 게 토요일이니까 기대는 해보세요. 우와 26만원 찍으셨으면 많이 하셨네. 부럽습니다. 이야 이 시간에 26만원 찍었다고요? 이야 대단하시다. 전 거의 최고로 잘 타도 이 시간까지 26만원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요. 법인기사님이신가? 장라인님 전동회 팁은요 속도입니다. 속도가 핵심이에요. 그 두발 자전거도 속도 없으면은 못 서 있잖아요. 속도 천천히 내면서 가야 그래도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속도를 좀 내야지 중심 잡기가 굉장히 편해요. 강습 영상이 좀 많이 올라왔나봐요. 맞아 제똘님 제가 뭐 가르쳐 드린다는 연락했던 것 같은데. 그쵸 장라이님 영상 엄청 많이 보는 거랑 실제 타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이거는 다 똑같지 않나요? 뭐 재테크 팁 이런 거 아무리 백날 영상 쳐다봐도 관련 책 서적 아무리 봐도 실제로 내가 하는 거랑 다른 것처럼. 맞아요.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아파트에서도 콜이 나와서 정말 복불복인 것 같아요. 주중은 웬만하면 오피스 단지에서 콜이 많이 나오는데 오피스랑 이제 상가, 술집 이런데 이제 주말에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콜이. 오후 4시에 7만원짜리 첫 콜. 이야 멋있습니다. 그게 영종도면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건가 봐요. 배워야겠는데. 하시는 재테크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식 언제더라? 갑자기 확 떨어지기 전에 싹 다 팔고 나왔어요. 몇 달 됐어요. 거의 1년 된 것 같은데. 1년 전부터 계속 하락세였잖아요. 그 직전에 싹 다 정리하고 나왔죠 주식. 지금 완전 안도의 한숨을 지금 더 치고 있어. 야 비트코인은 손도 안 댔습니다. 1,000원 넣어봤어요. 1,000원. 그 빗썸 가입하면 1,000원 주잖아요. 그거 하나 넣어봤는데 그 1,000원이 얼마까지 가는 걸 봤지? 몇 천 원 되는 거 보고 야 이거 대박인데 싶었는데 결국엔 다시 꼬꾸라지는 걸 바로 보고 역시 신기루였구나 싶더라고요. 영종도도 그런 지역이구나. 이천이나 이쪽도 많잖아요. 광주 우쪽으로 해서 거기서도 골프장 손님들 그걸로 콜 시작하면은 20만원 찍는 거 1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소진선님 네. 그냥 주식은 하고 중간에 다 생략하고 지옥임만 하셔도 이해합니다. 그냥 지옥이죠. 주어랑 그 동사만 있으면 돼요. 주식은 지옥이다. 분할매수 분할매도 할 줄 알아도 백날 하면 뭐합니까? 한 번 욕심에 그냥 사람이 와장창 하는 게 그건데. 부동산이죠. 좀 안전자산이라면은 그나마 실물자산. 지금 뭐 미래를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다 봐야 되잖아요. 워낙 글로벌 시대가 돼버려서 우리나라 상황만 본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따는 거 보여드릴까? 이렇게 하면 내가 나갈까? 이렇게 하면 되나? 못 잡네요. 소리 안 들리네요. 몸매 이상형이요? 뭐 여자 말하는 거겠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V10F 뒤 빨간 부분 그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 V10F가
뒤에 후미등이 달려 있어요. 빨간 불빛이 나는데 되게 약합니다. 발광하는 그 빛 광이 약해서 뒤에 달았거든요. 저도 제가 검색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명칭을 저도 까먹었어요. 네이버에서 샀던 것 같은데, 네이버 쇼핑인가? 바로 띄워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녹색 하나 남았네요. 검정색 사고 싶은데 다 품절이야. 이거 샀어요. 음? 네, 김우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치요? 고무줄로 이렇게 감는 식이에요. 네, 불빛이 강해요.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광량에 대해서 나올 텐데, 이거 보고 계세요. 제가 갖고 올게요. 이 기계를 제가 갖고 올게요. 이거 검은색은 제가 살 때도 품절이었어요. 뭐라고 검색해야 하나요? 메이란.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 제 건 이겁니다. 메이란. 얍,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꾹 누르면은 켜져요. 이게 얼마나 밝은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로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지금 제가 보이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불빛이 실제 보이는 거랑 좀 다릅니다. 제가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그래도 컴퓨터 불빛이 있긴 한데 많이 밝죠? 굉장히 밝아요. 밝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방금 꺼졌었잖아요. 이게 지금 내 얼굴 못 잡는데, 카메라가 빛이 없어서. 얘가 가만히 있으면은 꺼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 켜져요, 알아서.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이게 가장 튀는 모드고요. 3번 누르면 4번, 5. 전 이러고 다닙니다. 5번. 강해요. 굉장히 강하죠. 이걸 실제로 봐야 돼요. 눈에 살짝 압이 올 정도로 강합니다. 아무튼 이거 설치하는 것 알려드리자면, 조명 좀 켜고 올게요. 이거를 뒤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게 단순해요. 고무줄 이렇게 해서 뭐 없나? 이 제 랜턴이거든요. 이거 이 랜턴이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걸면 돼요.
달린 거예요, 고무줄. 그리고 이 노란 고무줄은 제가 따로 마련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고무줄은 이렇게 생긴 고무줄이에요. 근데 저 이거 떨궈서 고무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검은색 사고 싶었는데 못 구해요. 제가 살 때는 빨간색 검은색 품절이라서 파란색 샀는데 이제는 녹색만 남았더라고요. 메이란 엑셀6 V10F 속도 설정은 저 그냥 최대로 해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0으로 해놨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최대로 해놓고 웬만하면 최대로 안 달리긴 해요. 노정기님 대단하시네요. 야, 그죠? 그 남사면 완장리 그런 시골길은 정말 무섭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진짜. 이거 꼭 사세요. 목숨 값이에요, 거의. 목숨 치고는 싸지 않나요? 목숨 값 치고는 12,500원에 택배비 2,500원에서 15,000원인데 심지어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뭐 쿠폰이나 이런 거 해서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한 번 충전하면 얼마 써요? 글쎄요, 다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집에서 전동휠 충전할 때 여기다가 충전하거든요. 저도 같이 충전을 해요, 항상. 그래서 항상 풀차지로 다녀가지고 다 써본 적이 없어요. 오래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검색해서 제품 정보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근데 이 늦은 시간까지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것도 편집해서 올리긴 올릴 거예요. 뭐 엑기스만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제 유튜브 수익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슈퍼챗 쏘면 콜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에게만 공개하는 거예요. 배송비 8,000원 결제하셨어요? 네, 저 여기 집입니다. 대리공감님 궁금하시죠? 낱낱이 공개해 드릴게요. 지금 들어와 계신 54분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짜라란딴딴 짠짠짠. 방송국처럼 세팅한 거죠. 시간과 돈 많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썼는지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비용이. 자, 보이시죠? 이게 제 유튜브 거기로 들어오면은 이게 스튜디오거든요. 유튜브 스튜디오. 이렇게 분석에 가면은 바로 떠요. 보이시나요? 이게 지난 28일 동안의 통계거든요. 지난 28일 동안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365로 바꾸면 지난 1년 동안이 되겠죠. 그거 전에 여기 수익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항상 늦어요. 수익 그래프가. 이게 꺾일 거예요, 아마. 이것도 조회수는 꺾여 있죠. 이만큼 공개가 되어 있는데 수익은 하루 늦어요, 항상. 아무튼 28일은 이렇게 되고요. 지난 90일 한번 먼저 보시죠. 90일 동안 이만큼. 밑에 다 나오네요. 이게 제 그거예요, 전체. 이걸로 보는 게 낫겠다. 다 나오죠? 합계. 이게 제 유튜브 수익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한화에다가 6에서 7% 빼야 돼요. 세금까지 알아서 다 때리고 주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현금으로 받은 게 얼마더라? 아무튼 이렇게 되네요. 근데 여기서 거의 10% 정도 빼야 돼요. 실제로 받는 돈은. 환율도 완전 안 좋게 계산해주고 세금도 다 떼고 줍니다. 한 7개월 동안의 수익이에요. 계산해볼까요? 7개월로 계산했을 때 7 나누면 한 달에 한 벌자고 수백만원, 거의 1,000만원 돈을 썼네요. 근데 저는 구독자 대비 많은 거예요. 공개 끝.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여기 좀 재밌는,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7월 달에 말레이시아 5박 6일 갔다 오고, 그리고 바로 외할아버지 돌아가셔서 2박 3일 동안 상 치르느라 고생하고 뭐 며칠 동안 쉬느라 유튜브 영상이 몇 개 없어요, 7월 달은. 근데 7월 달 수익이 생각보다 났어요. 그러니까 7월 동안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영상 업로드 자체를 굉장히 조금 했는데 구독자는 더 많이 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핫한 구대표 이야기 그분의 영향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그분이 갑자기 구독자가 빡 떴던 때가 7월이잖아요. 지금 5천, 6천을 향해 가시는데 몇천 명이 순식간에 늘었어요. 7월 달에. 그 영향을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영상 조회수도 오르고 그분 통해서 저를 구독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영상 활동을 7월 달은 거의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분 덕분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구 대표님. 여러분 유튜브 하세요. 네. 말레이시아는 그 영상에 자주 나오는 친구, 그 친구 간다길래 저도 따라간 겁니다. 거의 뭐 워크샵 개념으로 가긴 했는데 놀러 간 거죠. 탁송은 톨포라는 문구가요, 톨게이트 비용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톨비 알아서 네가 내던지 말던지 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톨비 안 준다 요거에. 그래서 뭐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게 있다 그럼 톨포 그거 생각하셔야죠. 통행료만 몇만 원인데. 말레이시아가 글쎄요, 제가 갔던 데가 치안이 좋은 동네인지 몰라도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치안이 거의 다 안 좋을걸요? 우리나라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아, 김명익님, 그 법인콜도요, 이름만 법인콜이 꽤 많아요. 그런 콜은 크게 뭐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손님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뭔 얘기냐면 법인콜은 기본적으로 정장에 전동일 이런 거 없이 뚜벅이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손님은 그래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인콜 잡았을 때 손님 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노출이 안 되어 있고 상황실로 연결을 한 다음에 손님 번호를 전달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손님한테 저는 전화를 해서 제 전동일 타고 정장 안 입었는데 괜찮겠냐고 여쭤본 뒤에 수락 받으면 그때 가서 콜을 수행하고, 그리고 손님 번호 없이 바로 상황실로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상황실에 전화해서 저 이거 빼주세요. 정장 안 입었습니다. 이렇게 빼요.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서로 편하고. 톨포란 문구가 없으면 톨비를 또 회사에서 별도로 주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전화해서 이게 물어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탁송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톨포 아닌가 싶은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드려요. 이게 아는 선에서 항상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의료관광님, 킥 X로 되어 있는 거 전동기 기사 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전화해서 여쭤봐요. 저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일인데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보험료 얼마 내는지 아까 다 여기다 넣어놨는데 여기 있다. 역시 좋아. 이거 보세요. 자, 보이시죠? 보고 계시죠? 네, 저 이렇게 냅니다. 탁송하는 대리기사 탁대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탁송 많이 안 해봤습니다. 거의 안 해봤어요. 네, 저 지금 건당 쓰고 있어요. 옛날만큼 대리를 많이 안 타더라고요. 그 사업을 시작한 뒤로는 대리를 오래 못 하겠어요. 지금도 되게 무리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유튜브 4시 넘었는데 벌써. 잠시만요. 탑차 굴다리 천장 박은 적, 아이고. 탑차 어렵죠, 운전하기. 쉽지 않죠. 왜냐면 또 옆으로 긴 탑차는 사이드도 아무튼 어려워요. 탑차도. 사고시 대처 요령 자잘한 거면요, 고객이랑 최대한 쇼부를 보고 그 보험회사 안 부르는 걸로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할 거예요. 왜냐면은 보험회사로 처리하는 게 1년에 몇 번 누적되면은 굉장히 불이익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고 안 하는 게 최고긴 한데, 네, 노정기님, 수원콜 하나만 잡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노정기님, 수원으로 복귀하셔야죠. 꼭 콜 하나 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피나이다. 사고시 대처 요령 최대한 쇼부를 잘 보세요. 사고 나면은 차주랑 원만하게. 네. 근데 딱 봐도 견적이 30만원 넘어갈 것 같다, 그냥 딱 봐도 넘어갈 것 같다, 그럼 보험 처리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30만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30만원을 주고서라도
고객한테 현금 주고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물론 녹음 다 하시고요. 녹음 필수입니다. 녹음 필수. 네, 제또TV님 들어가세요. 네, 4시 넘었습니다. 다들. 저도 이제 종료 준비할게요. 이거 너무 오래 걸렸네. 저 운전 스타일이요? 제 운전 스타일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그 관성 이렇게 되는 거 싫어합니다. 저 스스로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커브길이 시작되면 속도를 확 줄이고 커브가 끝나갈 때쯤 밟아서 쭉 나가는 걸 많이 하고요. 급출발, 급제동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딸려가는 거. 그렇다고 속도를 안 낸다는 건 아니에요. 최대 속도는 대리 타면서 200도 밟아본 적이 있어요. 서정길님, 네, 드디어 방송을. 이거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조명도 사놓은 지 1년 만에 쓰는 거고, 뭐 여러가지. 이 선만 10만 8천원짜리에요. 요거 젠더랑 선만. 그리고 중간에 꽂혀있는 캡처보드, 그건 23만원짜리고, 이 마이크도 26만원인가? 25만원. 이거 거치대도 몇만원 하죠. 조명 개당 20만원 정도 하고, 아무튼 꽤 들었어요. 시속 200km요? M3인가 M4인가? BMW 거, 그리고 마칸, 포르쉐 거. 다른 거는 웬만하면 190부터는 속도가 잘 안 나가지고 190까지도 잘 안 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150, 160, 170 올라가는 것도 쫙 올라가는 것들. 탁송 잡고 처음이라 상황실에 전화해서 방법을 좀 물어보려는데 콜센터 아주머니가 콜 빼드릴게요 한마디만 하고 전화 끊더라고요. 김우주님, 그 콜센터 직원들은요, 초보 대리기사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어요. 제 친구도 최근에 로지 깔아서 물어보려고 저한테 물론 전화 먼저 했겠죠. 근데 제가 전화 못 받을 상황이라서 못 받았더니 그 콜센터 직원이랑 통화를 했던 썰을 저한테 풀어주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 콜센터 직원이, 아, 처음이세요? 콜 빼드릴게요. 아마 그런 뉘앙스로 우주님도 되게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풍님 휠 바뀌셨나요? 아니요, 저 V10F 잘 타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데이 탔던 거는 MCM5 그거 저한테 판매하신 분, 그분이 한번 타보라고 그냥 보내줬던 거예요. 시속 200km를 밟았던 건요, 한 번은 허락을 받고 밟았고요, 한 번은 완전 그냥 코 골고 주무시는 분, 그래서 한 번 밟았지. 그렇게 웬만하면 하면이 아니라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저는 140을 안 넘기려고 노력합니다. 거의 110, 120 이 정도로 달려요, 고속도로에서. 손님 잘 땐 200km, 눈 뜨면 120km. 네. 노트 9 거치대는 암밴드 없나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 작은 거라서. 갤럭시 S8 다 깨진 거 보이세요? 이거 떨궈가지고. 그리고 아이폰 10. 이거보다 큰 거는 따로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V10F 가격이요? 제가 레인지로 말씀드릴게요. 130보다는 비싸게 샀고요, 150보다는 싸게 샀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함구할게요. 이게 사는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누구는 뭐 200 주고도 산 사람이 있고 누구는 130에 산 사람도 있고, 제품 가격 자체는 120만원대라고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이게 배송비만 해도 가격이 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중간 유통 마진도 남겨야 되잖아요. 그거 감안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제품 가격이 120만원대라고. 근데 이것도 위완화가 이제 바뀌죠. 제품 가격은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저 85년생입니다 형님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 다시 전화했더니 기사님 저 바빠요 소리치고 전화 끊었어요. 대부분 불친절하긴 하지만 그분은 되게 불친절하네요. 참. 그러려니 하세요. 뭐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서 뭐 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쏘카나 딜카 같은 거는 방송에 자세히 나와요. 처음이신 분은 영상 보고 숙지하시고 처음이냐 물어보면 자신있게 아니요 하세요. 네, 행님 맞고. 예, 네. 최고 매출 30, 하루 30 얼마였더라? 36만 5천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날 아침까지 탄 날이에요. 9시부터 9시까지 12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셀프 주유소 갔는데 기름 기사가 넣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셀프 주유소 한 4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 다 차주가 알아서 넣던데요. 근데 만약에 넣어달라고 하면은 전 넣을 것 같아요. 그거 뭐 어려운 거라고. 아마 넣으면 팁을 주지 않을까요? 저는 팁 받고 주유를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그거 뭐 어려운 거로. 나도 내 차 기름 넣을 때 내가 넣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성향이 왼쪽 오른쪽? 항구하겠습니다. 아, 나 날 밝아올 듯. 날 밝아오네요 이제. 한 달 최고 매출은요? 300 몇십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혼유 사고 주의하세요. 네, 이게 경유차에다 가솔린 넣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솔린 차에 경유 넣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이게 아예 안 들어가지 않나? 혼유 사고 정말 차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죠. 안녕하세요, 오산 카카오 대리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로지 카카오 대리기사입니다. 박천화님 반갑습니다. 팁 잘 받는 방법 없나요? 줄 사람은 알아서 주고요, 안 줄 사람은 백날 노력해도 안 주는 것 같은데, 조금 확률을 올려보자면 그분이랑 대화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단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시면 팁이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저는 거의 들어주는 식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맞장구 잘 쳐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아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온다, 내가 아는 거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되게 잘 통한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손님 입장에서도 실제로 나도 재밌고, 내가 아는 얘기를 손님이 하시면 뭐 그러시냐고 얘기하면 서로 즐거운 대화가 오가잖아요. 그러면 손님도 기분 좋아서 이렇게 조금 더 현금을 주실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안 줄 분은 뭐 백날 그렇게 해도 안 주고요, 줄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해도 주고요. 저 진짜 4시 반에 끄겠습니다. 와, 이거 중독이네. 무섭네. 저 이거 책 읽어야 되는데 밤새 한 10시간 만에 몇 페이지 안 읽었는데. 삼성 간부가 카드 주면서 야, 너 이래서 싸웠다니 법인 블랙 넣던데요. 열받아서 싸웠어요. 법인은요, 그냥 고객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수행 기사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일 그분의 수익, 그러니까 단건이라고 봐야겠죠. 그 법인콜은 그 진짜 법인콜, 이름만 법인콜이 아니라,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걸 감안하고 타는 게 맞지 않나. 저 주량이요, 예전엔 20대 중반까지는 3병, 지금은 1병 반. 헷갈려 갑니다. 1병 반 먹으면. 손님이 손 놓고 토하고 있는 상황이면 운행을 하시는 편인지. 제가 출발지에 도착했을 때 고객님이 토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냥 운행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 뻔한 사람도 있었어요. 문 열고 막 토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고객님 힘내세요 막 이러면, 안돼 안돼, 고객님 내 차 아니에요, 고객님 차예요 막 이러면. 그렇게 했었어요. 알아서 잘 참던데. 와, 대리 노정기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슈퍼챗 콜빨, 역시 짱. 아, 김우주님, 그 현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토를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지? 보통 운행을 다 마친 뒤에 현금을 받을 텐데. 운행 전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아, 창문 열고 토해서 바람이 운전석 쪽으로 불어서 옷 버리고 냄새가 나고 세탁비 달랬더니 쌩까고 하는 손. 진상이네요. 제 생각인데요, 저는 어쨌든 취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별의별 상황이 다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진짜 이건 인격적으로 아니다, 법적으로도 아니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경찰 불러서 해결을 하면 되겠지만, 웬만하면은 다 받아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좀 경우가 심하긴 했네요. 세탁비 정도는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안 준다는데. 근데 그거는 법적 사업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세탁비 안 주는 거는 법적 싸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맥주, 소주 어느 쪽이에요? 저는 둘 다 선호합니다. 아, 목 마세요? 우유를 먹어줄게요. 아까 따랐던 우유예요. 유재경님, 손님 차에 오줌 지렸는데 난감했습니다. 아, 손님이 지렸다는 얘기겠죠? 지금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손님 차에서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그 유재경님이 했다는 걸로도 보이거든요.
진짜 잘 나오는 확률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나서 무조건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퇴근하시나봐요 라고 운 띄우고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전하게 모실게요. 요 멘트로 팁 짭짤하게 받았고 지금도 팁 잘 나와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용하겠습니다. 메모해놔야지 이거. 메모장에다가 커맨드 C 커맨드 V 됐다. 감사합니다. 이 멘트 저도 사용하겠습니다. 떼돈이겠죠? 떼돈. 아,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폐에 토가 묻어 있었다. 토사물이. 그러면 계좌이체로 보내달라고. 근데 계좌이체가 바로 안 되면은 다음 날이나 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토사물 묻은 지폐 받을 것 같은데. 받아서 한 다음에 여기 어디 뭐 풀이나 이런 데 닦은 다음에 물로 씻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서정기님, 아, 저 메모 안 하면은 이게 다 까먹더라고요. 머리가 치매기가 있나. 요즘 엄청 까먹고. 예전에 얼마 안 된 일인데요. 3주 전쯤인가? 친구랑 밥 먹는데 옆에 앉은 외국인 여자가 스칼렛 요한슨을 닮은 거예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남자친구랑 밥 먹는데 친구한테 저 여자 외국인 그 배우 되게 유명한 배우 닮았는데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하면서 엄청 생각했어요. 이제 친구한테 이런 얘기 하기 전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스칼렛 요한슨이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 영화를 몇 편이나 봤는데 겨우겨우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친구가 그 여자분 얼굴 딱 보더니 제 얘기 듣고 보자마자 스칼렛 요한슨? 이러는 내 말하지 말라니까. 근데 더 웃긴 건 그 스칼렛 요한슨을 또 까먹었었어요. 최근에 어제 그 사건이 있었던 뒤로 한 번 더 또 생각해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겨우 생각해냈어요. 이번엔 생각해내가지고 안 까먹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저 요즘 이런 거 많아요. 큰일 났어요. 아이풍님이 지금까지 대리하면서 정말 최악에 힘들었던 진상 손님을 꼽는다면 누구신지.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또 꺼졌네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카메라가 또 꺼졌습니다. 스키데드님 안녕하세요. 다행히도 돈 들어오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돈 들어오셨구나. 또 이렇게 되네 이거. 건당 보험료요? 잠시만요. 화질이 아깝게 더 좋지 않았나 싶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내가 중간으로 가야지. 화질이 되게 떨어진다. 아깝게 더 낫지 않나요? 화질? 건당 보험이야? 사라졌다. 없어졌어요. 전에 할아버지가 아이폰께 욕을 한 건 왜 그런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갑자기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건당 856원이요. 그리고 네, 안 그래도 스키데드님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이 제목도 그거였어요. MCM5 V10F 리뷰 생방송.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또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2,000원 후원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MCM5 V10F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지금 여기서 물어보세요. 영상이 계속 늦어져서 죄송해요. 완벽주의에 빠져버려가지고. 네, 서정길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세요. 은권응님 대박이네요. 70대 손님이 바지에 실례를 했구나 이미. 근데 돈까지 젖어 있었다면 아이고. 그 대리 운전 중에 에피소드 되게 많잖아요. 저도 겪은 에피소드가 상당한데 그런 거 모아가지고 읊어주는 그런 컨텐츠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 보험료 4만원대? 굉장히 조금 내시네요. MCM5요? 좋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 또 틀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 이게 되게 낮은 턱이거든요 생각보다. 이거를 좀 바꿔야겠다. 이게 이런 턱 지금 올라가곤 있잖아요. 보세요. 재생해볼게요.
자, 다시 이 턱을요 못 올라가요. 지금 이게 사람이 안 타 있으니까 올라가지는 건데 이 정도 턱 못 올라가요. MCM5 요게 좀 최악의 단점이긴 하죠. 그거 말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말고는 정말 짱이에요. MCM5 전동일이 정말 잘 나왔어요. 이거 말고는요. 근데 이거는 저런 턱 넘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잘 타고 다녔어요. V10F는 가볍게 올라가죠. 근데 V10F는 너무 크고 무거운 거 그게 굉장히 거슬리긴 해요. 솔직히 이거 위주로 저도 리뷰할 거예요. MCM5는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 그게 단점, 이게 거의 다고 나머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V10F는 이런 거는 좋지만 뭐 크고 무겁고 그런 거 답답하죠. 하이루 로또 수동 재테크님 반갑습니다. V10F 좋죠. 저는 너무 좋은 게 스피커 기능 너무 좋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에피소드로 만화 내용 글쎄요 대중적이지가 않아 가지고요. 만화 이런 건 대중적인 걸로 하는 게 좋은데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쇼킹한 일들이 아까 그것도 되게 쇼킹한 일이네요. 저는 뭐 그 택트일 탈 때 대리기사님들 대화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들었던 얘기 중에 뒤에서 남녀 두 분이서 뭐 그런 적도 있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네. 그런 손님도 있대요. 뭐 그냥 입술로 물고 빨고 할 정도가 아니라 입술이 아닌. 네, 여기까지만. 제일 험한 공포 분위기 진상 손님 에피소드 글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공포 분위기는 별로. 턱도 점프하는데? 턱을 점프를 한다고요? 전동을 타고? 어떻게 점프하지? 희한하네요. 이준선님 반갑습니다. 네, 소진선님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게 V10F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기계 자체에 외장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그냥 안에 내장되어 있고 빵빵하게 이제 나옵니다. 너무 좋아요 그게. 물 좀 마셔야겠네 이제. 그 기능이 저는 V10F가 너무 좋아요. V10F는 크고 무거운 거 빼고 이제 턱 웬만한 거 잘 올라가는 거랑 우선 바퀴 사이즈가 크니까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발판이 커서 더 주행할 때 편하고 그리고 고무 발판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편하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사포 재질은 발의 피로도가 좀 커요. 그리고 방수 기능이 잘 되어 있고 딱 요정도? V10F가 다른 것들에 비해 좋은 거. 최대 거리가 스펙상으로는 90에서 1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오르막길도 쫙 가고 최대 속도도 내고 자주 그러면 한 50km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너무 오르막길 다니면 50km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천천히 자주 다니고 오르막길 자주 안 갔다 그러면 70, 80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산 V10F 기준으로는 랩넌트님 있잖아요. 저한테 판매하신 분. 그분 통해서 AS 하는 방법밖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의 AS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V10F가 디자인도 이쁘긴 하죠. 그저 그 전동 제품 거리는 평지 기준 설명이고 아마 최대 속도 기준도 아닐 거예요. 평지도 최대 속도로 달리면은 배터리가 더 빨리 다니까 그거 감안해야죠. 뭐가 430이에요? 요즘은 140이 조금 넘더라고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관세랑 뭐 위화나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까 가격이. 지금까지 몇 킬로 탔는지는 켜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저 켜봐야 돼요. V10F 경사로 투덜투덜한 길 한쪽으로 기울어져 위험해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하죠. 그렇죠. 뭐 속도는 뭐 속도 안 내는 게 최고예요. 2.5km 북광장 다시 걸어간다고요? 아 4시 반까지 한다면 그러네. 초보입니다. 초보. 실시간 생방송 제대로 하는 건 처음이니까. 예전에 부산 갔을 때 한번 그리고 코요테 팬미팅 갔을 때 한번 그냥 휴대폰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다 갖춰놓고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네, 이제 방송 종료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3시까지 하기로 한 거였는데 처음에. 무섭네요. 시간 이렇게 빨리 가네. 소풍님이 왜 그렇게 질질 끄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 명함이요? 저에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함 지갑에 하나 있네. 제가 유튜브 명함 한번 공개해 볼게요. 이거 이쪽으로 보면 나오나? 얍! 얍! 너무 밝죠? 불빛이 지금. 스킬데드님 저 안돼요. 내일 일정이 있습니다.
책 모임 가야 돼요. 책 모임. 이거랑 이렇게 얍. 뒷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잘 안 보이죠? 아,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낫겠구나. 일러로 편집했으니까. 이거 명함 제가 디자인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 할 때 당시 그 파일을 불러서 가릴 거 가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보여드릴게요. 명함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익숙치 않아요. 일러 처음 해봤어요. 이걸로. 이게 앞면이고요. 이게 뒷면. 스큐데드님 감사합니다. 2,000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명함 받고 싶으시면 성대시장으로 오세요. 서울대리는 전동일 제재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콜은 웬만하면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수도권 버스도 안 태워주는 버스 기사도 있어요. 셔틀은 거부당해 본 적 없고 버스도 아직은 직접 거부당해 본 적은 없고요. 밀런님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가입은 그 지역에서 꼭 안 해도 되는 거죠? 의정부인데 서울에서 한다던가 그런가요? 아마 수도권 기사는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정부도 서울권이니까, 수도권이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다. 네, 직접 물어보세요. 네, 성대시장 오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카톡 저랑 다이렉트로 빨리 연락하는 방법. 자, 제 채널에 오시면, 제 채널에 오면은 현재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정보라는 탭이 있습니다. 정보 여기 오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복사해서 카톡으로 열면은 저랑 오픈 채팅 1대1 대화방이 열립니다. 일로 오시면 다이렉트로 바로 컨택이 됩니다. 저랑. 감사합니다. 밀러님. 잘 되겠습니다. 손님이 전동일로 태클 가면 사무실에서 경고 안 하나요? 법인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동일 X. 근데 거기까지는 그나마 이게 타협을 할 수가 있는데, 전동일이나 뭐 복정 불량으로 걸릴 시 불락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적요란에. 그런 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돈도 환수해가고. 그러니까 거의 후불 오더잖아요. 법인콜은.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락 걸어버리고. 락 걸린 거 6개월 뒤에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구대표 이야기님 유튜브 보고 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책 읽어야 돼가지고 내일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책 모임 이거 읽고 나갑니다들. 킥보드 X가 정말 많긴 하죠. 그래도 X 표시 안 돼 있는 콜이 훨씬 많으니까 법인콜은 그냥 안 타는 게 편해요. 속 편해요. 차라리. 네, 우주님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성대시장 쪽으로 오세요.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생방송인데 많이 어설펐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마지막 질문 받고 끝낼게요. 아이풍의 뜻은요, 2010년도, 2008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한국에 2010년도에 출시했죠. 아마 아이폰에 빠져가지고 아이폰에 빠진 제 이름에 풍자가 들어가요. 해서 풍 해가지고 아이풍이 된 겁니다. 오키도키 오키님 안녕하세요. 저 이제 종료합니다. 네, 법인콜은 문외한. 네, 법인콜 보통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에서 대리업체 한 업체랑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법인 카드도 등록을 해놓고 그 기사들도 법인 기사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있고, 이건 따로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법인 회사 콜 말하는 거죠. 법인 회사 콜이라기보다는 이거 직접 따로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 너무 방대해요, 내용이. 저희가 아는 것도 많이 없기도 하고, 따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법인콜, 대리운전 법인콜 하면은 싹 정보가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저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인콜이죠. 단가가 세고 정장 입고 해야 된다. 뭐 아무튼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하고요. 아이풍 뜻은 이해되셨죠? 저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김춘희님, 대리노정기님 짱.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갈게요. 봐봐.